하현재 원장님 말씀이 그 앞에 경기도 두 과장님이 말씀하신 걸 다 빨아먹은 것 같은 블랙홀 같은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뭐 사실은 그 이제 경축 순환 농업에 대해서 뭐 개발적인 얘기부터 그다음에 이제 다른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다른 농가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 똥 얘기를 하시니까 그 다른 얘기를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 디투어라는 게 똥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땅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 똥 얘기하고 땅 얘기하고 이렇게 같이 맞물려 있구나라는 그런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 제 경축 순환 농업 하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는 지금 한 축만 이 축산 농장은 경축만 있고 이제 사실은 경이 결합이 안 돼 있는데 경종 농가 분들의 말씀을 좀 듣는 게 사실은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축산 농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그 이걸 폐기물로 보느냐 자원으로 보느냐 이 철학적인 문제부터 접근을 하면 사실 쉽지 않은 문제가 되는데 먼저 그 축산 농가에서 가축 분뇨 자원화라는 개념을 그 지금은 이제 많이 전파가 돼서 이제 이해들을 하시는데 사실 이 경축순환 농업이라든지 가축 분뇨 자원화라는 이런 용어들이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아까도 뭐 해양 투기 금지 말씀이 하셨는데 그 2006년경에 이제 그런 종합계획, 해양 투기 금지 종합계획이라든지 이것들이 수립되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해양 투기 목표량을 이렇게 좀 줄여오고 2012년부터 이제 가축 분뇨하고 이제 몇 가지 뭐 분뇨 온이라든지 이것들이 이제 해양 투기 금지가 전면적으로 시행됐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가축 분뇨뿐만이 아니고 이제 인분이죠. 이제 모든 분뇨, 온이, 산업 폐기물 이것들이 다 해양 투기 금지된 게 2016년 1월부터예요. 사실상 그 전에는 뭐 해양 투기를 통해서 가축 분뇨를 처리를 해왔었는데 이게 이제 되지 않으면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1차적인 접근은 이제 처리의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게 그냥 폐기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자원으로 이용하자라는 그러한 의식이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가축 분뇨 환경 문제 뭐 냄새 민원도 많고 환경 문제도 많지만 그 농업인뿐만이 아니고 도시 소비자 도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을 좀 많이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정말 자원이거든요. 분뇨는 자원이고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퇴비가 될 수도 있고 한데 이거를 그냥 처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바라보시면 사실은 지금 뭐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대안을 이렇게 좀 찾아내는 그런 노력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홍성에 이제 어떤 업체냐면 이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가축 분뇨 자원 공동 자원화 시설이라는 게 전국에 그 200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런 이제 소의 똥이나 오줌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사실 가장 민원이 많고 좀 처리하기 어려운 게 돼지거든요. 돼지하고 닭 같은 경우도 그런데 이제 양둔농가 같은 경우는 그 분뇨를 그 축사내에서 처리하지 않고 대부분 그 다른 데로 이동을 시킵니다. 이동을 시켜서 거기서 이제 고액분이라고 이제 고형분하고 이제 액체하고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해서 이거를 이제 퇴비를 만들고 액체 비료를 만들고 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시설이 전국에 200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액비 유통센터라고 이런 그 생산된 액비를 그 논에 뿌려주거나 아니면은 뭐 처리하거나 하는 그 액비 유통 센터가 80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280군데 이제 업체가 사실상 5천만 톤이 넘죠. 전국적으로 연간 5천 한 600만 톤 정도의 분뇨가 나오는데 이거를 다 처리를 하고 이제 90% 이상을 사실은 비료로 퇴비로 쓰고 있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많은 민원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홍성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가본 데는 그런 앱비 시설도 있고 이거를 또 이제 그 전기 발전으로 이용하는 그 여기에 지금 자료집 보면 김기정 과장님이 정리해 놓은 것 중에 예. 그 여기 참고 여기 15쪽에 보시면 가축 분뇨 에너지 생산화 시설 해서 이런 공정으로 좀 진행이 되는 곳이 전국에 한 대여섯 군데 있거든요. 이제 그 분뇨를 자원화하고 이제 퇴비 앱비로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전기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그 이제 다른 그 돈사라든지 이런데 그 난방 에너지로 쓰는 이렇게 이제 하는 데가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하게는 이제 그런 데는 그렇게 많지 않고 그거를 운영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아직도 이제 기억에 남는 게 뭐 가축 분뇨도 마찬가지지만 인분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 똥을 이 물로 다 폐기물로 수세식으로 바꾸면서 자원이 폐기가 된다는 거죠. 폐기물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지자체나 이런 데 가면은 그 음식물 찌꺼기부터 해갖고 산업 폐기물 업체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요. 그거에 대한 정부 지원도 많고. 근데 사람 똥 오줌도 언제부터 그 서양식의 이제 수세식이 들어와서 우리가 자원으로 쓸 수 있고 거름으로 쓸 수 있는 거를 폐기물로 만드는 이 과정들이 이게 저기 유럽 쪽에서는 건축법까지 바꾸면서 이걸 이제 수세식을 다시 이제 바꾸는 노력들이 있다라는 것까지 제가 좀 들었는데 그렇게 이제 이 뭐 인분이든 아니면 가축 분뇨든 자원으로 바라보고 이걸 어떻게 자원으로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갖는 게 사실은 경축순환 농업의 바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사실 굉장히 뭐 좋은 사례도 많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이제 그 벼농사 논에 뿌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일부 화학 성분이 아니지만 미생물 성분이라든지 이것들을 첨가를 해서 파프리카에 뿌리는 액비로 만들거나 그 맞춤형 액비라고 해서 그 작물별로 필요한 성분을 첨가를 해서 가축 분뇨 액비를 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홍성 같은 경우는 그 홍성 분내 가로수에 그 액비 자루를 해서 수액처럼 이렇게 주는 그런 것도 했고 냄새도 많이 없애는 노력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을 오늘 뭐 일일이 다 얘기하긴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 송영신 목장에서 하는 이 쇳덩구리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새롭게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